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이 된 워킹맘입니다. 항상 재밌게 듣고 있는데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는 건 처음이네요. 30인데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으니 요즘 세대에서는 정말 이르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편이죠. 맞습니다. 연애 도중 예기치 못하게 아이가 들어버려서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진 케이스예요. 연애 기간이 2년이 넘기도 했었고 어느 정도 결혼에 대한 얘기가 오가던 와중에 생긴 아이인지라 계획에도 없던 임신이었지만 큰 고민 없이 아이를 낳고 남자친구랑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당시 주변에서는 아무 계획도 없이 그저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결혼을 해버리면 둘 다 준비도 덜 돼 있고 책임감도 낮아서 트러블이 생기기 쉽다고 조언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흘러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과 상관없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에게는 필요했던 말이었더라고요. 벌써부터 남편과 각방을 쓰고 있으니까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남편 방에서는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참, 저 뻔뻔함이 황당하면서도 비참해지네요. 하지만 계획이 없던 출산이라 육아 가사 분담이 힘들어서 트러블이 생긴 건 아니었어요. 저희 둘 다 생각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었고 또 적극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동갑내기 커플인데다 가치관이며 취미 또한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래서 연애 시절도 딱히 부딪히는 점 없이 원만하게 만날 수 있기도 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는 노래방을 참 좋아하는데요. 둘 다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서 다른 커플들이 밥 먹고 카페 가듯이 노래를 부르러 다녔어요. 노래방은 물론이고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불러볼 수도 있는 라이브 바에도 가보고 함께 음악 관련 동호회 활동도 활발하게 했을 만큼요. 그래서 다른 커플들은 각자 노래방이나 클럽 등을 가면 구속하거나 의심이 갈 만도 하지만 저희는 남달랐어요. 음악을 들으러 클럽에 가는 것까지도 서로 굳건히 믿어주는 관계였으니까요. 그만큼 음악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걸 서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굳건히 상대방을 믿은 건 저 혼자였어요. 서로 취미가 같다고 좋아했는데 그 취미를 빌미로 악용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본격적인 육아를 시작하면서부터 남편과 저는 함께 취미 생활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한 명이 집안일을 하면 한 명은 육아를 해야 하니 집 앞에 있는 노래방 한 번 같이 가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이래서 임신 출산은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들 말하는 거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둘 다 체력적으로 힘들어지는 시기인 만큼 각자 보내는 개인 시간은 최대한 존중해주기로 했어요. 어디까지나 네 컨디션이 먼저고 네 멘탈이 먼저니까 힘든 건 그때그때 참지 말고 나한테 말해. 라고 말해주는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저는 더 남편의 시간을 존중해주고 싶어 했죠. 충분한 휴식만큼 일상의 피로를 리프레시 해주는 건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시간이 생길 때마다 주로 부족한 잠을 보충해줬고 남편은 혼자서 노래 연습장에 다녀오거나 드라이브를 하면서 음악을 실컷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게 저희 부부가 숨통 트이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육아에 시달리는 분이라면 모두들 공감하시겠죠. 오롯이 혼자 남아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요. 어느 날 오랜만에 고향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를 와줬어요. 맘 놓고 외출하기가 힘든 저를 위해서 멀리서 찾아준 친구였죠. 차 한 잔 나누면서 친구 근황도 듣고 요즘 우리 부부의 일상은 이러이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전해주었더니 친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둘 다 그렇게 고되게 회사 일에 육아에 시달리는데 시간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빠릿빠릿하게 나가는 거 그거 정말 쉬운 일 아니다. 휴대폰도 한 번씩 검사할 필요가 있어 임마. 그 말을 들은 저는 하하 웃으며 그래 볼까나 폰 검사 한번 해야겠어 하고 농담으로 받아치고 넘겼지만 순간 문득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사실 평소에는 저보다 잠이 훨씬 많아서 고생하던 남편인데 어느 순간부터 주말에 낮잠 한 번 자는 모습도 보기가 어려웠거든요. 7에서 8시간은 택도 없을 정도로 잠을 좋아했고 시간이 널널한 주말에도 집에서 뒹굴뒹굴 먹고 자고 하는 패턴을 좋아하던 남편이 요즘 들어 부쩍 아주 성실하게 외출하는 점이 신기하긴 했어요. 게다가 육아에 집안일까지 병행하느라 체력은 더 떨어져 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만큼 취미생활로 라이프 밸런스를 맞춰두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큰 걱정까지는 되지 않았었어요. 저희는 서로 휴대폰을 감시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딱 하나 스스럼 없이 공유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서로 노래 부르는 모습을 찍어둔 동영상들인데요. 동호회들 가든 노래방을 가든 서로 노래를 부르는 상황이 생기면 각자의 휴대폰으로 서로의 모습을 찍어주었으니 오랜만에 그 영상이나 추억 삼아 봐야겠다는 면목으로 남편이 자는 동안 휴대폰을 보게 되었어요. 막상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드니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보는 건 뭔가 한 번도 안 해본 행동인지라 순간 멈칫하게 되더군요. 뭔가 나의 이 행동 하나만으로 우리 사이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만 같은 기분, 혹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무서운 기분 말이죠. 어쩌면 겁이 나기도 했었나 봐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답답한 기분이 들었는데 저 역시 이런 상황 앞에서는 냉큼 행동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추억 삼아 옛 영상들이나 보자는 마음으로 평소처럼 갤러리에만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연애하던 시절엔 데이트할 시간이 차고 넘쳤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소파에 앉아 간만에 추억 감상하려는데 이게 웬걸요? 갤러리를 누르자마자 최근 동영상들이 아주 수두룩 빽빽하게 차 있는 겁니다. 남편은 시간이 날 때마다 분명 혼자서 노래방을 갔었고 혼자서 드라이브를 가는데 말이죠.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가 무서워서 추억팔이만 하려던 저에게 갑자기 경고 없이 열려버린 판도라의 상자에 손이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봐버린 이상 이대로 휴대폰을 꺼버리긴 싫더라고요. 그래서 요동치는 마음으로 영상을 하나하나씩 재생해 보았어요. 처음부터 순서대로 재생해 본 영상들의 대부분은 남편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었어요. 내가 착각한 건가? 친구들이랑 간 건가? 하고 생각하던 찰나에 노래 반주 사이사이로 화음 넣는 여자의 소리가 들리고 자세히 보니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남편 얼굴에도 부끄러운 듯 미소를 띠고 있더군요. 참 기가 찼습니다. 그렇게 여러 영상들을 넘겨보니 거의 모든 외출을 이 여자와 함께한 듯 했습니다. 보다 보니 남편이 반대로 그 여자를 찍어준 영상도 있었어요. 저에게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아마도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 아닐까 싶더군요. 출산 이후에 저는 남편과 함께 활동하던 동호회 모임을 거의 나가지 못했고 남편 혼자서는 종종 다녀오곤 했었거든요. 저와 연애 시절부터 해오던 행동들을 제가 아이를 보고 있는 동안 다른 여자와 똑같이 해오고 있는 모습이 정말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우리의 가치관에는 바람, 불륜은 절대 없었는데 정말 이 세상엔 믿을 남자 한 명 없구나 싶었죠. 남편은 씻고 나오자마자 여자의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저는 휴대폰을 욕실로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뭐하는 짓인 것 같은데? 놀란 남편이 되물었지만 굉음을 내며 욕실에 내려꽂힌 휴대폰 속에서는 저의 대답과 동시에 화기애애한 여자의 웃음소리와 노래가 우렁차게 재생되고 있었죠. 그 탓에 남편은 놀랄 새도 없이 바로 상황 파악을 하더군요. 남편의 표정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남편이 입고 있던 런닝을 밀고 당기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난 애 낳고 살림하고 아이 돌보느라 내 취미생활 다 포기하고 마음 놓고 쉬지도 못하는데 어쩜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며 울고불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입고 있던 런닝이 찢어질 때까지 저의 모든 걸 쏟아부었죠. 그렇게 저희의 몸싸움은 자고 있던 아이가 울면서 깨는 바람에 끝이 났습니다. 아이를 달래고 저희 둘 사이에는 한참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정적만 이어질 뿐이었죠. 하긴 자기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역시 첫 한마디를 뭐라고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사실 저는 그 순간에도 남편의 핑계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냥 동호회 회원이랑 노래를 부르러 간 것뿐이라고, 친한 친구일 뿐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주길 바랬나 봐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정신 차릴 수 있게끔 아주 고맙게도 쐐기를 박아주더군요. 네가 동영상에서 본 여자, 우리 같이 다니던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만큼 알고 지낸 지도 얼마 안 됐어. 근데 말을 끝맺지를 못하는 신랑에게 저는 되물었어요. 그런데 잠시 망설이는 듯 보이더니 대답하는 남편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서로 호감을 느끼는 건 맞아. 미안해. 근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아직 없었어. 단 한 번도. 아직? 지금 아직이라고 했냐? 신랑의 모든 말이 충격 그 자체였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그 아직이라는 말이 정말 역겹더군요. 무의식 중에서도 저런 말이 나올 정도면 정말로 발전 중인 관계구나. 잠깐 지나가는 바람도 역겨운데 저것들은 지금 관계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있구나. 아, 이 사람 정말 그 여자에게 제대로 빠져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말투라고 해야 할까요? 됐어. 그만 얘기하자. 핑계 없이 솔직하게 말해준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이라도 해줘야 하나. 어이가 없고 허무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단 한마디도 되받아치지 않았어요. 말싸움도 일말의 정이라도 있어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냥 말 한마디 섞을 가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신랑 말이 끝나자마자 제 할 일만 하고 그날을 넘겼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희는 각방을 쓰고 있고요. 부부관계를 다시 좋게 풀어보기 위한 시간을 가진다기보다는 저 혼자 마음을 제대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엄연히 한 지붕 밑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지만 정말이지 단 한마디도 섞지 않으면서 하루하루를 정리해 나가고 있어요. 가끔은 아이 생각에 멈칫멈칫할 때도 많지만 얼추 마음이 다 잡혀가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남편과 정리하고 근심 없이 건강한 정신의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생각에 남편은 순순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 확실히 저와 아이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인정하고 모든 이혼 과정을 저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걸 볼 때마다 정이 아주 뚝뚝 떨어져서 마음 정리에 도움이 되기도 하네요. 내 아이 주변의 시선, 부모님의 염려 등 정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제 생각들을 방해하고 더 고민스럽게 만들었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그 여러 가지들 중에 온전히 저만을 생각하는 조건은 없었다는 걸요. 세월이 흐르고 나면 저는 지금 제가 열심히 채워나가고 있는 이 결정에 대해서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뿌듯하게 여길까요?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나니 다른 잔챙이 같은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네요.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제 선택에 후회 없게 제 아이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었기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